공개 안에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영부인의 옷값 논란, 그리고 이준석 대표발 노이즈 논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의 김정숙 여사가 옷값 등을 공개하지 않아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영부인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의 고가의 의류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를 한 것이 의심된다며 특활비를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라고 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강요 업무 횡령 등 혐의로 김정숙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를 고발했는데. 저는 이제 고발한 부분은 약간 정도를 좀 넘었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정공개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특활비를 정말 사용해서 과도하게 의상비랄지 이런 것들을 부풀렸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청와대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청와대 책임이 일부 있긴 하죠. 이제 하지만 사실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떤 영부인의 어떤 의상비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의상비 자체가 정말 특활비를 쓰여졌는지 어쩐지에 대해서 아직 이제 나온 게 없는데 아마 물론 이거에 대한 어떤 원인 제공은 이제 청와대에서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특활비로 김정숙 여사의 뭐 장신구랄지 의상비를 지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해달라고 했고 법원에서는 이건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니다. 예.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공개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복하고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항소를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파만파 굉장히 많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조선일보 사설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네. 대통령 부인 옷값에 든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나?가 사설 제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국가 기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 법원서도 공개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그 전부터 굉장히 언론이랄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한 50회 이상 갔는데 예. 그중에 한 3번 빼놓고는 거의 동반을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영부인이 해외 나가서 어떤 국가를 홍보하고 대통령을 근거리 해서 굉장히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봐요.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그 액세서리, 장신구랄지 또 의상에서 어떤 너무 화려하다랄지 아니면 정말 유명한 수석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런 옷을 입고 나왔다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구설수에 오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청와대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성정으로 보면 예. 뭘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그럴 스타일은 아니다고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걸 공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의구심을 일으키고 예. 결과적으로 네티즌들이 다 의상을 찾아내서 이렇게 화려하고 뭐 브로치가 2억 원이 없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공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정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점이 크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은 다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해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현재 와서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공개하는 것이 이러한 정말 불필요한 네. 논란을 잠재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 이양수 네.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사실은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도 그리고 저 시민단체도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어떤 순방에서 단정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 누가 그러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특활비가 얼마가 쓰였는지 혹시 부적절하게 고가에 혹여 사치스러운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청와대가 공개를 하면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질문. 청와대는 왜 공개를 안 할까요? 그래서 왜 안 할까요? 저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뭐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뭐 단죄하거나 이러는 게 더 목표가 아니고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당하게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더 관심이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비난하려고 뭐 이런 걸 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김정숙 여사께서 뭐 과도하게 옷을 뭐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막 추측성 보도 나오는 뭐 그런 것처럼 과도하게 옷을 비싼 옷을 많이 해 입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예. 뭐 기존에 있던 옷을 뭐 코디를 했다든지 아니면 좀 빌려 입었다든지 국민들이 막 코로나로 엄청나게 힘든데 본인이 막 고가의 옷을 막 해서 입으셨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좀 바람직한 것 같고 그것이 또 새로운 제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뭐 고발까지 하고 막 이렇게 좀 심각하게 가는 이유가 맨 처음에 청와대 들어갈 때 뭐 칫솔 치약 사는 것까지 내 월급에서 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야 그런 것까지 다 자기 월급에서 쓰겠다고 하셨던 분이 그럼 이런 옷 같은 거는 그러면 왜 뭐 나라 세금으로 한 거냐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한 그 궁금증이나 그런 오히려 비난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음 정부 또 다음 영부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 또 어느 정도 합의하고 예.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공개를 안 하니까 의구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검소한 성정상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금까지 공개했었던 영부인과 관련된 이미지 중에는 김정숙 여사가 직접 바느질을 하는 그런 이미지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상 과연 과도하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영부인이 사치했을까라고 싶지만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다 가짜 뉴스다. 유일한 명품은 한글 디자인 자켓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까요? 들어보시죠.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그 브로치 고가품 아닙니다. 김 여사가 의장과 행사에 착용했던 유일한 명품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프랑스 쪽 담당과 청와대 의상 담당이 조율해 착용했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의 한글 디자인 자켓. 이후 국립 한글 박물관에 기증됐고 왜 이런 주장과 뉴스가 갑자기 폭주하느냐. 논두렁 시계 시즌2 간을 보는 것인가. 사실 뭐 논두렁 시계 시즌2 얘기까지 했는데 만약에 우리 국민들 기억이라면 김어준 씨 방송에서 자주 했던 생태탕 정도가 비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재명 기자, 김어준 씨는 어떻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자신 있게 다 합니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예.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걸 청와대가 김어준 씨에게만 공개하는 건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세금은 감시가 따르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죠. 다만 국익을 위해서 뭐 정보 활동이라든지 수사 활동이라든지 극히 예외적으로 감시하지 않을 이제 권리를 부여한 거죠, 예산에. 그런데 지금 법원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라든지 액세서리 비용 같은 것은 어떤 사생활 침해라는 이제 뭐 청와대 주장이나 국가 기밀이라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개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공개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청와대가 그걸 항소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것을 재판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공개를 하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공개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새 정부가 취임하고 그 전에 청와대 모든 기록은 국가 기록물로 지정돼서 한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하. 만약에라도 이것을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맡겨보겠다가 아니라 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공개하지 않겠다가 의도로 하면 굉장히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왜 심각해지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 요인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국민적 정서에는 투명하지 못한 청와대 이런 이제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는 건데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얘기했던 거고 자신의 24시간 일정을 다 공개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조금 전에 이양수 의원도 얘기했지만 관제에서 쓰는 식비 뭐 생필품 이런 비용은 다 사비로 쓰겠다. 이런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화문 시대는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일정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의 상당 부분은 현안 보고 내용을 봐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사비와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식비라든지 생필품이 사비로 쓰였는지 거기에 또 하나
김정은 여사의 옷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순방 때는 공적 활동이기 때문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임자에 비해서 과도한지 아닌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 그걸 막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청와대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때 4년 넘게 시민수석, 민정수석, 대통령실장으로 비서실장으로 가장 누구보다 대한민국 누구보다 청와대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공개하겠다.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본인이 만약에 모르고 약속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약속하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공개를 하면 사실 아무 문제도 안 될 수 있는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또 공개하는 의도가 만약에 공개하지 않기 위함이라면 항소하는 의도가 그렇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갈래이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발언 중에 정부는 항소를 하지 마라. 정부는 시민이나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정부가 졌을 때 정부가 웬만하면 항소를 자제하라. 이런 멋진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 항소한 게 몇 번째입니까? 이것도 항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2017년도 임기 초에 환경부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는 거다. 왜 항소를 하냐고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작 청와대에서는 정말 김정은 여사의 옷이나 이런 게 특활비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쓰였다면 그것은 사생활 침해라든지 국가 기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그걸 항소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항소가 법원의 판단 끝까지 받아보겠다는 게 아니라면 그건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부인은 순방을 갔을 때 공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로 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적인 자금을 통해서 의상이나 액세서리 협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임자에 비해서 과도했냐 아니었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전 공개하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얘기했던 청와대의 많은 것들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따라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김어준 씨 주장대로 정말 생태탕이 됐든 논두렁이 됐든 가짜 뉴스라면 더더욱이 공개를 해서 바로 잡는 것이 대통령과 영부인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와 관련돼서 입장을 냈습니다. 야당의 입장입니다. 여당의 입장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공개 않겠다는 것 국가 기밀이었기 때문 그렇다면 임기 종료 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등 모두 반환해야 한다라고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변호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냈군요. 심평 변호사.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김 여사 구입한 사치 물품을 반환해 주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어준과 탁현민 뒤에 숨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군요. 깨끗하게 이 의혹을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로 밝히면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인데 청와대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끝끝내 공개를 안 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비판 여론을 청와대가 받아들여서 국민적인 의혹도 있는 만큼 전격적으로 특활비 활용 내역, 사용 내역을 공개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마 청와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공개를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특활비 정말 사용내기 일부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걸 공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문제점. 아니,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이 돼서 15년 동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 보면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그 퍼스트 레이디들이 자기 자비로 다 부담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장신구가 됐건 옷이 됐던. 그래서 특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갈 때는 본인이 어디서 빌리기도 하고요. 돈을. 예. 그래서 옷도 입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영부인 하면 격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또 해외 나가서도 품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떤 초라한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의 의상을 차려입고
뭔가 대표적인 한국의 미를 좀 과시하는 게 예. 맞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법 체계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특활비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청와대도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국민들이 다 이해해 줄 것이다. 그러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또 그 전에도 그랬고요. 대통령 취임할 때도 그렇고 다 본인의 개인적인 것은 자기 돈으로 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일관성이랄지 본인의 어떤 가치관일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공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만약에 공개를 안 하면 상당히 특활비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지금 한창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됐던 그 브로치 김정수 여사가 동물 모양 브로치 있잖아요. 그 유명 브랜드 네네네네. 뭐 퓨마인가? 예, 2억 가까이 간다는. 그게 2억이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진품은 가짜, 그러니까 모조품, 이미테이션은 2만 원이다라는 2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뭐 그런 얘기 2만 원에 있어요. 10만 원 사이다. 그거 막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이 예, 2억이냐 예, 2만 예. 원이냐. 그거는 청와대가 정보 공개를 해야 드러날 수 있는 겁니까? 진상은? 아, 그렇죠.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 비싼 브로치가 정말 진품이라고 하면 저 브로치인가요? 예. 브로치가 진품이라고 저는 가짜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부인이 영분이 가짜를 하는 것도 좀 모양이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카피한 걸 가지고 차고 나온다. 그것은 오히려 진품 차는 것보다 더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진품을 빌렸을 가능성은 있겠네요. 근데 빌렸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이 이제 치타군요. 퓨마가 아니라. 김영란법이 있잖아요. 예. 근데 빌렸었다 하더라도 또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네네네. 뭐 정말 별 문제가 없어도 문제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예. 뭐 논두렁 시계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논두렁 시계는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허위를 흘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에 상처를 입히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지만 네네. 저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청와대가 불복을 했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또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두렁 시계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저게 이제 퓨마나 표범이 아니라 치타였다는 점 바로 잡겠고, 저게 이제 어떤 영국 제품인데 가짜 일리 없다라는 것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김만선 변호사님 어떤 현재 개인 의견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